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오늘부터 한 가지 새로운 시리즈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기대가 돼요. 재즈 한 곡으로 시작을 해서 그 재즈 곡에 있는 여러 가지 단서, 뭐 뮤지션이 될 수도 있고 곡이 될 수도 있고 노래 분위기일 수도 있고 그때 즈음에 드는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런 걸 단서로 해서 다음 곡으로 계속 물고 넘어가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첫 편을 시작하는데 첫 곡을 어떻게 고르느냐. 집에 이제 CD장 앞에 서갖고 눈을 딱 감고 한 장을 탁 뽑았는데 그게 이 앨범입니다. 그래서 이 앨범 속의 곡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트럼펫터 케니 도럼의 1959년 앨범이죠. Quiet Kenny라는 앨범인데요. 이거 케니 도럼은 한번 제가 옛날에 하면서 이 앨범 속의 곡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죠. 이 앨범의 6번째 곡이 I Had the Craziest Dream이란 곡이 있는데요. 케니 도럼의 앨범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앨범으로 꼽는 그런 앨범이고요. 케니 도럼이 24년생이니까 59년이면 한 35 정도 돼서 낸 앨범인데 케니 도럼의 트럼펫과 피아노, 베이스, 드럼 이렇게 해서 단촐한 쿼텟 구성으로 그러니까 오로지 자신의 리더 앨범 속에서 트럼펫만 갖고 연주한 유일한 앨범이라고 해서 또 의미가 있고 이 앨범이 1959년에 나왔는데 전에 한번 1959년이 재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데이브 브루백이 타임 아웃이라는 앨범 속에 테이크 5를 발표했고 마일스 데이비스가 카인드 오브 블루 앨범을 냈고 존 콜트레인이 자이언트 스텝스라는 앨범을 냈고 그리고 오네트 콜먼이 더 쉐이프 오브 재즈 투 컴이라는 앨범을 그러한 아주 명반들이 쏟아져 나온 해인데 우리 케니 도럼 선생은 quiet 케니 너희들 그렇게 그러니까 모두가 약간 뽐내고 있을 때 그냥 내가 주인공이 되는 첫 번째 앨범을 조용하게 녹음할 테야 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낸 앨범인데요. 함께하는 뮤지션들을 살펴보면 피아노의 타미 플래니건, 베이스의 폴 챔버스, 그리고 드럼의 아트 테일러. 이 자켓 앨범 커버 속의 선생 사진처럼 되게 겸손한 느낌? 음악에 겸손하다는 게 잘 붙지 않는 단어 같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난 척이나 젠체하지 않고 마일스 데이비스랑 정말 데뷔들. 그러니까요. 같은 트럼펫터지만 마일스 데이비스는 그 소리랑? 도도한 표정과 그리고 그런 실력으로 소리도 그렇고 뭔가를 내세우고 있다면 케니 도럼은 실제 성격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뭔가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렇지만 이 앨범을 듣고 나면 뒤에 남는 여운 같은 거는 여타의 뮤지션한테서 느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맛 같은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앨범에서 고른 곡 I Had the Craziest Dream은요 1942년도에 작곡가 해리 워렌이 작곡한 곡인데요. 지난밤에 꿈속에서 바라던 사랑을 이룬 여자 같은데 그 여자가 그런 설레임, 꿈에서 깬 다음에도 현실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같은 거를 담은 곡인데요. 아주 서정적이고 그야말로 착한 연주?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케니 도럼의 트럼펫이 시작돼서 쭉 가다가 한 1분 25초 정도 됐을 때 피아노 솔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두 악기가 만나고 이어지는 부분에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새삼스레 와 되게 좋다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걸 이어받는 피아니스트가 타미 플래너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꼬리에 꼬리를 물려면 타미 플래니건으로 꼬리를 물어야 되겠다. 이 케니 도럼의 착한 연주 같은 그 타미 플래니건의 개인 리더 앨범 중에 또 착한 연주가 한 곡 있어서 그 곡을 두 번째 곡으로 삼았습니다. 타미 플래니건이 존 콜트레인, 케니 버렐 그리고 트럼펫터 이드리스 술리만과 함께 낸 앨범인데요. 더 캐츠라는 앨범이고요. 1957년에 연주돼서 1959년에 나온 앨범인데 How long has this been going on? 이라는 스탠다드입니다.
피아니스트 타미 플래니건의 두 번째 리더작인데요. 이 How Long Has This Been Going On 이 곡을 뺀 모든 곡들이 타미 플래니건의 작곡이에요. 이 곡 How Long Has This Been Going On은 뭐 존 콜트레인이나 케니 버렐 그리고 트럼페터 이드리스 슬리먼은 빠지고 타미 플래니건의 피아노와 베이스 드럼 이렇게 트리오 연주로 돼 있는 곡인데요. 베이스는 덕 와트킨스가 연주를 하고 있고 드럼은 루이스 헤이즈가 함께 연주하는데요. 57년 연주인데 이 타미 플래니건이 프로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게 1956년 그 전해부터래요. 근데 이제 시작부터 굉장히 뉴욕으로 진출을 해서 마일스 데이비스와도 연주를 했고 소니 롤린스와도 연주를 하면서 젊은 타미 플래니건이 공력을 쌓아가던 그 시작점 부분에 있는 연주인데요. 우선 이 곡 How Long Has This Been Going On은 조지 거신과 아이라 거신 형제의 1927년 작곡된 스탠다드인데요. 타미 플래니건의 트리오 연주를 들으면서 또 생각을 했죠. 케니 도롬의 그 겸손한 연주와 화려하지 않지만 되게 속삭이듯 느긋하게 하는 연주가 너무너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 곡, 이 How Long Has This Been Going On은 저는 엘라 피츠제랄드의 보컬로 되게 친숙해진 곡인데요. 엘라 피츠제랄드 선생이 1950년도에 이 곡을 한 3번 정도 녹음을 했어요. 1950년도에 엘라 Sings 거신이라는 앨범에서도 노래를 했고요. 57년도에는 Like Someone in Love라는 앨범에서 노래를 또 한 번 다시 했고, 그리고 59년에는 엘라 피츠제랄드 Sings the 조지 앤 아이라 거신 송북, 그 유명한 엘라 피츠제랄드의 송북 시리즈 중에서도 한 번 다시 녹음을 했는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엘라 피츠제랄드와 이 곡 이름 How Long Has This Been Going On을 치면은 이 세 곡이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실 분들은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또 다른 제가 좋아하는 보컬 버전이 있어서 그 곡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챗 베이커의 이 곡 How Long Has This Been Going On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베이커의 58년도 앨범이에요. It Could Happen to You, 챗 베이커 Sings라는 앨범인데요. 그러니까 챗 베이커가 50년대 초부터 20대 초에 대대적인 성공을 하잖아요. 재즈계의 제임스 딘이나 그러니까 아이돌과 같은 인기를 얻고 57년도 즈음이면 챗 베이커가 그 활동 무대를 뉴욕으로 옮겨요. 즉 LA에서 활동을 하다가 뉴욕으로 서부에서 동부로 이동해서 리버사이드라는 레이블과 계약을 하면서 뉴욕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58년도 한 1년 정도 됐을 때 리버사이드와 함께하는 앨범이 It Could Happen to You, 챗 베이커 Sings라는 앨범인데요. 이 앨범에서도 역시 보컬 노래를 하면서 트럼펫도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954년 우리가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던 챗 베이커 Sings라는 그 앨범의 그 성공 공식을 그대로 비슷하게 따라요. 그러니까 챗 베이커의 트럼펫과 피아노, 베이스, 드럼 거기다가 챗 베이커의 보컬을 얻는데 제가 이 앨범이 조금 귀에 들어오는 이유는 LA에서 녹음한 것보다 이게 피아노를 케니 드루가 치고 드럼을 필리 조 존스가 연주를 해주는데 이 반주 부분의 어떤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살짝 변해 있어요. 동부로 와서 그런지 조금 더 재즈적인 냄새가 많이 풍겨서 이왕 챗 베이커의 보컬과 트럼펫이 있다면은 조금 더 재즈적인, 특히 필리 조 존스의 드럼이 서부에서 녹음했던 것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각인된다 할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연주인데요. 이제 이 앨범을 검색창에 띄워놓고 이 앨범에 이제 위키피디아의 그 리스트를 쭉 보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베이스를 샘 존스가 연주를 했네. 챗 베이커가 샘 존스하고도 연주를 했구나 해서 검색을 해보니 둘이 함께한 유일한 앨범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베이스 샘 존스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샘 존스를 다시 검색을 해서 이 양반의 디스코그래피 쭉 보다 보니까 58년도에 사이드 앨범으로 여러 앨범에 참여를 하는데 이 챗 베이커 앨범에도 참여를 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우리 채널에서 했던
캐논볼 애덜리의 음. 오텀 리브스가 있던 그 앨범 Something Else 앨범에도 샘 존스가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8년도에 또 어떤 연주를 했나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앨범이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바로 기타리스트 케니 버렐의 앨범인데요. 오늘의 네 번째 앨범은 케니 버렐의 블루 라이츠라는 앨범인데요. 1958년 녹음된 앨범이고요. 곡명은 오톰 인 뉴욕. 그리고 이 앨범은 특히 커버가 앤디 워홀의 드로잉이어서 굉장히 또 유명한 누워있는 여성 드로잉이 앤디 워홀의 그림이어서 아주 유명한 앨범이죠. 이 곡 오톰 인 뉴욕은 베이스의 샘 존스 그리고 드럼의 아트 블레이키 그리고 피아노의 듀크 조던이 케니 버렐과 함께하는 쿼텟 구성의 연주예요. 전설들. 그렇죠. 뭐 누구 하나 빠질 사람이 없는 거죠. 다 전설. 예. 오톰 인 뉴욕을 들어보시면은 다른 연주자들, 특히 아트 블레이키나 샘 존스나 듀크 조단이나 살짝 뒤로 빠져서 오로지 케니 버렐의 기타에만 포커스가 가게끔 연주를 해주는, 나머지 곡들에서는 관악기 주자들과 막 다 날아다니는데 이 곡에서만큼은 이 곡의 컨셉이 가을 노래여서 그런지 뭔가 고즈넉하게 케니 버렐의 기타가 이런 느낌이에요. 음과 음 사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간격이나 이런 거가 이렇게 되게 감질맛 나게 연주를 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간지 같은 게 좀 잘 살아있는 연주여서 굉장히 좋아하는 버전인데요. 이 곡 오톰 인 뉴욕은 1934년에 작곡가 버넌 듀크가 작곡한 곡인데요. 이 버넌 듀크는 여러 계절과 도시를 연결한 유명한 곡이 이 오톰 인 뉴욕과 함께 한 곡이 더 있죠. 에이프릴 인 페리스. 이 오톰 인 뉴욕은 버넌 듀크가 1934년도에 코네티컷 주의 웨스트포트라는 도시 그 휴양지에서 뉴욕의 가을을 생각하면서 가사까지 자기가 오로지 쓴 그런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곡은 또 유독 기타리스트들이 많이 연주를 하는데요. 54년도 앨범인데요. 기타리스트 탈 팔로우가 녹음한 The Artistry of 탈 팔로우라는 앨범 속에 있는 오톰 인 뉴욕도 굉장히, 그래서 저는 요번에 케니 버렐의 연주와 탈 팔로우의 연주를 같이 연결해서 들었는데 뭐 어떤 곡이 좋다를 떠나서 지금 이 계절, 지금 녹화하고 있는 스튜디오로 오면서 여기가 합정동이잖아요. 합정동에 가로수가 쫙 있는데 아직은 단풍이 들진 않았는데 군데군데 뻘겋게 이렇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던데 그걸 보면서 네 번째 곡을 가을 느낌으로 갔으니 마지막 다섯 곡도 가을 느낌의 또 다른 곡으로 연결해 본 게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다섯 번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의 곡은 엘라 피츠제랄드와 기타리스트 조 패스가 함께하는 앨범이죠. 피츠제랄드 앤 패스 어게인이라는 앨범인데요. 1976년 앨범이고요. 그러니까 어게인 두 번째로 뭉쳐서 낸 네. 고른 곡은 티스 오톰이라는 곡입니다. 이게 76년이면은 어쩌면 전성기가 지났다고 볼 수 있지만 새로운 전성기를 만들고 있는 엘라 피츠제랄드라는 레전드의 보컬을 들을 수 있는데, 왜 누구시죠? 인생의 뒤안길에 돌아온 뭐 누이처럼 뭐 그런 느낌의 그거 해결되기 전에는 안 넘어가실 거예요. 이 저기잖아. 그거 학교 다닐 때 다 외웠던 시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온 엘라 선생의 원숙한 보컬과 기타리스트 조 패스의 되게 진중하고 담백한 선배의 보컬을 바치는 그런 어쿠스틱 기타가 함께하는 기타 보컬 듀오 앨범 중에 아마 최상급의 퀄리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생각났어. 서정주. 아, 서정주 시인의 거울 앞에 선 내 누이같이 뭐 우리 다 외웠던 건데 네. 갑시다. 이 엘라 피츠제랄드와 조 패스 이 두 분은 73년도부터 86년도까지 총 4장의 앨범을 합작을 두 분이 듀오 앨범으로 내시게 되는데요.
이 앨범 피츠제랄드 패스 앤 패스 어게인이라는 이 앨범은 두 번째 앨범이고요. 티스 오톰, It is Autumn이라는 거를 이제 약어로 티스 오톰이라는 제목을 다룬 건데 제목 그대로죠. 그냥 가을이네요 하는 느낌의 곡인데요. 요번에 가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가사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 화자가 여자 같은데요.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북쪽에 있는 바람한테 빨리 와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이의 손을 꼭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잡으려고.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 낙엽 같은 건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요. 새들은 자기들끼리 날씨에 대한 회의를 한 다음에 남쪽 나라로 다 날아갔대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이를 안고 있는 거는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약간 너스레 같은 거를 떨더라고요. 새들한테나 나무들한테 물어보라고. 내가 당신을 안고 있는 거는 죄가 아니라고. 날씨 탓이라고. 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안고 있는 게 온도계의 수은주를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사 마지막 부분에 아 가을이네요 하는 되게 귀여운 여자의 가을을 느끼는 마음. 그러니까 여기나 쓸쓸함이나 이런 거보다는 약간 귀여움이 더 많은 그런 가을 노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76년도에 이 앨범을 녹음하실 때 엘라 피츠제랄드는 59세시더라고요. 그러면 인생을 계절로 따져도 약간 가을 쪽에 계실 때 이 늦가을이죠. 노래를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뭘 잘 부르려고 하는 보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저 노래를 할 뿐 뭐 이런 생각을 혼자 하게 됐는데 그리고 그 엘라 피츠제랄드의 보컬을 바치고 있는 조 패스의 기타는 뭐 어떠한 화려한 오케스트라 반주 그러니까 엘라 피츠제랄드가 젊은 시절에 50년대에 했던 그 수많은 오케스트라들과 했던 그 어떤 곡들보다 훨씬 풍부한 느낌의 감성을 주는 기타 꼭 좀 들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오늘 준비한 5곡은 다 마쳤는데요. 저는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를 가끔가다 하려고 했는데 프로듀싱을 맡아주신 류 감독님, 저 카메라 뒤에 계신 류 감독님이 일단 한 4-5개 해서 우리 채널 내에 재생 목록도 만들고 해보는 게 어때 하셔갖고 이후로 한 서너 주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로 한번 쭉 가보고 그 다음부터는 또 각계 주제를 통한 재즈 이야기를 하는 걸로. 좋아요.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